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역단을 좀 보시죠. 친구 모 씨가 관리로 임관되는 일을 가지고 점을 쳐보길 원하길래 입서에서 수의 초교를 얻었다. 숙괴의 태는 가을을 뜻하죠. 그래서 가을의 기후로 뇌기가 해저에 잠겨있는 때이다. 사람으로 친다면 뇌의 장남이 태의 소녀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서 숙괴가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꾀를 얻었을 때는 강자는 약자를 따르고 능한 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을 따르는 때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초유를 얻었으니 학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관리가 되는 사람은 사무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매사에 선배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수의 때에는 더 한층 그러하니 그렇게 해나간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추천이 있어 승진한다. 이를 관유투 정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관하는 관직에 변화가 있으니 정길 그대로 나가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직무 이외의 교제를 중요시한다면 뜻밖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행운을 얻게 되니 이를 출문, 교유, 유공, 문 밖에 나가서 관리를 사귀면 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출문이란 무아이면서 담백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문 밖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꾀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따르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점이다. 그 후 과연 그 점대로 되었다. 그 말씀이고요. 구마모토 현 사람인 오도 판사가 과거 고도 선생한테 역을 공부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18세에 뛰어난 미인이었다. 마침 모 고관이 아내를 잃고 중매인을 통해서 혼례를 청해왔는데 오도우 씨는 이 일에 대한 기륭을 점치고자 했다. 이에 입서에서 수의 이유를 얻었다. 수는 강자가 약자를 따르는 꾀이므로 약자가 강자를 따르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딸의 문제를 비춰본다면 딸은 약자에 해당되고 고관은 강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딸은 강자에게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이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보면 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상이 있다 이 말이죠. 딸은 고관과 나이 차가 많은 것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고 서로 사랑하는 소년에게 시집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소자, 실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소년한테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 구마모토라고 웅본이라고 쓰는데요. 이 구마모토라고 일본 남부에 있는데 가시면 우리 공주하고 교류를 맺어서 무궁화를 많이 심었어요. 옛날 백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산 거죠. 가등청정이가 거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을 침략했다가 인디언한테 도공들을 잡아다가 기와하고 항아리를 굽게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구마모토 성이 2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있어요. 성은 하나인데 안에 누각이 2개예요. 하얗게 칠해놓았는데 마치 학이 한 쌍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벽에다가 조선에서 잡아온 도공들이 만들다 깨진 기와 조각을 넣고 벽을 쌌어요. 그리고 그 성 위에 기와가 조선 기와예요. 그래서 서남 전쟁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일이 없어요. 밖에서 대포를 쏴도 그 안에 깨진 기와 조각을 꽉 채워넣기 때문에 이게 깨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올라가면 삐걱삐걱삐걱 하는 그 나무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성은 올라가면 겉모양만 남겨놓고 전부 다 안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다 다시 했지만 구마모토는 올라가면 그 옛날 그 가등청정이가 지었던 그 상태로 나무가 삐걱삐걱삐걱 그대로예요. 아주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신내천 마을에 정토종 성불사의 주지 변진 스님이 고명한 변옥 스님의 제자로 소승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찾아와 역의 가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며 역을 배우고자 결심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 습득할 수 있을지를 점쳐보고 싶다 했다. 이에 입서해서 수의 3위로 갔다. 수는 강자가 약자를 따르는 괴이지만 이 효는 그렇지가 않다. 양효는 따른다라고 하고 음효는 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구만요. 이게 저도 참 몰랐네요. 아까 무슨 낸다 했잖아. 네, 그거는 이제 상효고. 그렇구만요. 여기 보시면 주역 책을 보시면 유기는 개소자에서 잊는다 해서 개로 했고 육삼도 장보에서 개로 되어 있고 구사는 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기 때문에. 그리고 상육도 구계지에서 개로 되어 있구만요. 입신의 경제예요. 고도 선생은. 스님이 나에게 역학을 배울 때는 크게 식견을 높이고 지금까지 배운 내전을 신역과 비교하여 역시 열등한 것임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계급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장부 실소자, 장부에 매이면 어린아이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서 역학을 배우면 아무리 내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만나도 갑자기 석존의 영혼에 감흥하여 그 뜻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없으므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안심임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수유구두 가서 구함이 있으리니 이 거정 바르게 지켜서 가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화상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때부터 나에게 역학을 배워 지금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치 27년 189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와야 씨가 찾아와 말하기를 전에 정부에서 토족에게 금록 공채 증서를 내렸는데
가고시마 현 토족 중에 이 혜택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에 청구를 출원하고 있다. 네. 그 허부, 가부죠. 가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섰더니 수의 사효를 얻었다. 수유획이란 권리가 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지에 맡겨짐을 의미한다. 가고시마 현의 토족은 유신 때 공적이 있어서 정부가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제 수의 사유를 얻었기 때문에 양이면서 의무의 위치에 있고 정부의 우대에 편승하여 단지 이것을 얻으려고 해도 소용없음을 나타내요. 수유획 기의 흉야라고 하고 있지만 공평한 도리에서 이것을 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허가될 것이야. 이것을 유부제도 명공야라고 한 것이다. 고로 타당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그 희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지만 가서 획득하려는 흉한 뜻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관리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고관의 운기를 점쳐보고 싶다기에 입소해서 수의 사유를 얻었다. 이건 자기가 아니죠. 그렇죠. 수는 자신이 남을 따르면 남도 역시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꾀이다. 이제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모 고관은 현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 아래 모여드는 상이다. 이것은 원래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지 그 덕이 커서 인심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니까 음유의 자리에 양유가 있죠. 다만 수의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여 따르는 것이다. 무릇 국가의 중직에 있고 우위로 임금의 은덕을 입으며 막강한 직권을 가진 데다가 지식이 있다면 천하에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심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의 때에 인망을 얻으려고 급급해서는 정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나가면 흉하다. 다행히 인심이 향하는 곳을 따르고 국가를 위해 몸바쳐 노력하고 임금에 대한 도의를 바르게 해서 정치에 임하자는 것은 곧 좋은 기회를 아는 덕행이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유부제도 이명하고 정도에 있어서 신임이 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밝게 처신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명치 3년 1860년 어떤 고관이 불러서 말하길 여기에 있는 일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점을 쳐보고 싶다 하였다. 이에 입사하여 수의 오효를 얻었다. 숙계는 가을에 대해서 천둥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때죠. 왜 태는 가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자가 약자를 따르는 거죠. 단전에 이것은 강내이하유 강한 것이 와서 유한 것의 아래에 있다. 동이 열수 움직여서 기뻐하여 따른다. 대형정무고 그래야만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지키고 있어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괴를 보면 초구, 유기 이 두 효는 그 위치로 더 강함을 갖고 부드러움을 따르고 있다 이 말이죠. 구호, 상륙의 이 두 효도 같은 정회했죠. 그래서 강함이 유함을 따르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놈도 양효로서 이놈을 따르고 있고 이놈도 양효로서 음효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음효를 유순한 것을 따르는 상이 있어요.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밑에. 그죠? 강건한 것이 유순함의 밑에 있고 이놈도 강건한 것이 유순함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응?
구사와 육삼은 원래 자리를 잃은 유함을 갖고 강함을 잇는 자들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구사하고 육삼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가 양호가 와야 되고 여기가 음요가 와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죠. 밖에 있지. 그리고 구사는 유를 계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한 것을 이어서 연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무리를 이끌고 구호를 따른다고 하는 상이 있다. 이것으로 판단하면 권력 있는 자가 대중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여 함께 구호의 임금을 따르는 때이다. 이제 구호를 얻었으니 천하의 인심은 군왕의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천명이 이미 이러하니 단전에 수시지의 대의지에 따른다고 하는 때의 뜻은 크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번이 폐지되고 현을 둔다고는 조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실시하려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지금 마음속에 번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고 현을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다카시마 선생한테 그 주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점을 친 것이요. 네, 원로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니까 원로원의 그 모씨가 어떤 현의 지사로 전임되어서 그 임지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현정의 방침에 대해 점을 치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수에 오유를 얻었다. 수는 강자가 약자를 따르는 꾀이며 연장자가 젊은 사람을 용인하는 상이다. 이제 귀하가 그 현을 다스림에 있어 현하의 민정에 따르고 조금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즐겁게 따르고 복종할 것이다. 이것을 부어가 길 아름다움에 신의가 있으니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현은 이전부터 분쟁이 끊임없었던 곳이나 모씨가 부임하고 나서는 이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조용하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남부본의 옛 번주로 화족인데 그 가령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의 재니까 우리 논어에서 보면은 어디 읍제처럼 이렇게 총무죠, 총무 말하자면. 산본 관차 씨는 나의 오랜 친구로 유신 때 함관의 역에 출전하였고 야변지 전쟁 때는 장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인으로 불리고 있다. 명치 12년이라고 그러면은 1869년이 되는데 이게요. 12월 7일 옛 번사들 5명이 나의 집을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때 말하기를 자네는 항상 쾌활하지만 곧잘 역을 말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들은 대단히 어리석어 이것을 다른 즐거움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다. 맨날 왜 주역이관에서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또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역이 반드시 맞는 것이라면 정부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육해군도 인명에 관계하여 국가의 존망과 상관이 되니 이를 상관이 아니라 상관이 되니 상관이 있으니 이를 역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재판소에서도 시비를 밝히거나 곡직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역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아직 그러한 것이 없음을 보면 속담에 맞아도 팔개 안 맞아도 팔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에? 말하자면 이제 비웃는 거죠. 고하였다. 나는 이것에 답하기를
소인이 도를 듣고 웃지 않으려 하는 것은 도르람에 족하지 않은 것이다. 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2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하루도 역을 연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것은 100점 100중하였기 때문이었다. 100번 점을 쳐서 100번 다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산본 씨는 이를 듣고 웃으며 말하길, 그렇다면 자네가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들의 명이 언제 끝날지 그 지속을 점차 미리 알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그런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다고 말하고 입사하여 수의 상유를 얻었다. 그 산본 씨라는 사람의 수명을 점쳐서 쳤더니 숙괴에 상효가 나왔다는 겁니다. 수는 진인 장남의 태 소년을 따르는 꾀이다. 또 귀혼의 꾀이다. 지금 상효를 얻었다는 것은 자네는 금년 중에 사망할 것이다. 효사에 구계라고 있는 것은 자네와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하고 유지란 자녀를 말한다. 형어 서산이란 자네 집에서부터 서쪽의 장사 지냄을 말하는 것이다. 산본 씨는 냉소하여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하고 있었고 동석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남부가의 가부인 뇌산 수사씨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인즉 산본씨가 어제 저녁 갑자기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이에 편지를 보내 아내를 본국으로 불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잠시 동안 신라천에 별장 한 칸을 빌리고 싶다 하였다. 고도 선생이 그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아직 오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이 풍을 맞았으니 좀 별장 방 한 칸을 빌려서 이 사람을 좀 쉬게 하자, 있게 하자. 그 말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를 승낙하고 산본 씨는 나의 별장에 요양하였으나 그 아내가 와 성고로 데리고 갔다. 그의 12월 마침에 사망했다. 이를 보고 앞에 웃었던 친구들은 모두가 역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운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으로 무서운 거죠.